수많은 인파로 쉴 틈 없이 분주한 시장. 어디선가 힘찬 바리톤의 음성이 들립니다.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가곡 명태.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명태 명태 시장이 문화와 예술을 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울 5대 시장으로 강북 시민들의 먹거리며 생필품 공급을 담당해온 47년 전통의 수유 재래시장. 이곳의 클래식 공연이 한창인데요.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에 오가는 거래 속 흥정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흥과 정을 더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흥정 콘서트입니다. 무대 없이 그저 상인들과 어울려 대화하듯 펼쳐진 공연. 이거는 5,000원. 사람들의 호응이 대단합니다. 최고야. 멋있어. 또 오늘 더 멋있고 재밌었는데요. 아니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굉장히 좋은 음악회장도 있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음악회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호흡하고 숨쉬고 공감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곳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클래식 콘서트 말고도 소유시장에는 365일 문화의 향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징어는 배를 갈라서 다듬어요. 매운탕 하시게요. 바로 생선가게 사장님 이재권 씨. 밀려드는 주문에 칼질도 쉴 틈이 없는데요. 그냥 바쁠 때는 바쁘고 한가할 땐 또 한가하고. 장터에서 제일 바쁜 가게 중 둘째가라면 서러운 생선가게. 앉을 새도 없이 일을 하던 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 이재권 씨를 발견했는데요. 목적지는 시장 안에 있는 수요마을 작은 도서관. 금세 독서 삼매경에 빠진 생선가게 사장님. 그는 이곳 수요마을 작은 도서관의 관장이기도 합니다. 4시간, 5시간만 거의 가게나 딴 데 있고 나머지 한 8시간 정도는 여기 있는 편이죠. 여기 올라오면 별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니까. 도서관은 이재권 씨가 생선가게만큼이나 정성을 쏟아 만든 곳이기도 한데요. 2008년부터 차곡차곡 모은 책은 모두 1,700여 권. 사람들에게 수요마을 작은 도서관은 잠시나마 머리를 식혀주는 휴식처입니다. 잠시 책을 읽는가 싶더니 또 검은 봉지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드님? 예. 아들이 엄청 크네. 요즘 책 보러 잘 안 오시대요, 책 빌리러? 예, 시간이 좀 많이. 나온 김에 제가 좀 생각나서. 이거는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헤르만 했을 건데 나도 이거 얼마 전에 읽었어요. 아니. 그가 권해두는 책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게 되게 읽고 싶었던 건데 간단히 제 마음을 꿰뚫어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읽고 꼭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손님들 한마디 한마디에도 거스를 수가 있어요. 조급해지거나 거스러질 수 있는데 이런 도서관이 있으면서 책을 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에 안정이 돼 있어서 그런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기다림. 매주 월요일 11시 30분이 되면 수원 목골시장에는 특별한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원한 안으로 바로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목골 온에어 라디오스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노래들 싸이의 젠틀맨과 백만족의 장미 두 곡 들려드릴게요. 지난 2008년 시작된 수원 목골시장의 라디오 동아리 라디오스타. 오로지 시장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작지만 특별한 방송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던 건 상인 간의 소통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진행이 됐고, 그 중심에는 이제 상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상인 라디오 방송국으로 진행을 한 거고. 그렇죠. 네. 네, 들어도 돼요. 네. 날씨도 더우신데요. 네. 같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행을 떠나요? 네. 예, 꽉 좀 틀어주세요, 조카님.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음악 신청해놨죠? 어떤 거 하셨어요? 날씨 더우니까 영을 못 가니까 음악이라도 가자고요. 저 흥겹고 즐겁고 짜증날 때 음악 틀어주면 좋고. 답답하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묶여있는데 공간 안에서 답답한데 그래도 저런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마음이 여유로워요. 시장 속의 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고 지식을 좀 터득을 하고 그래야 시장 사람들이 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퍼지는 문화의 바람, 뿌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통물패의 연주가 멀리서 들려오면 오랜만에 고을의 장이 선다는 이야기. 먹을거리 풍부한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남사당패, 봉산탈춤 등 장에서 열리는 갖가지 공연들은 서민들의 정서와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풍속화가 김홍도가 그림을 즐겨 그린 곳도 바로 시장터. 씨름 그리고 무동이 탄생한 시장은 서민들의 오락과 유희의 장이었죠. 이곳은 국립국악원 앞마당. 예산의 한과 기술자가 갖추려는 먹음직스런 사색 육아와 전국 8도에서 올라온 특산물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전통 난장을 재현한 이곳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연희도 그대로 구현됐습니다. 난장의 흥을 돋우는 놀이패들,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물 소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데요. 조선 후기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별별 연희 행사. 이렇게 시장은 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무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장터하고 또 이 남사당 줄타기하고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게, 예전에 보면 우리가 뭐 5일장이다 3일장이다 많았잖아요. 전국에 유명한 장들. 예전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장터에서 그 벌어지는 일들, 뭐 풍물놀이라든가 뭐 줄타기, 남사당 번화놀이 뭐 등등 이런 걸 많이 했었죠. 이번엔 관객들이 더욱 신이 났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음악에 취해 어깨춤을 추는 곳. 가락시장 푸른 축제 현장입니다. 새벽 경매가 끝나면 남는 빈자리에 각설이 타령하고 가슴 두근거리는 드럼 연주. 풍물 공연이 더해져 다시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뭐 정 같은 것도 있고 또 맛도 있고 좋고 즐겁네요. 재밌고요. 쫀득쫀득한 떡을 만들기 위해 직접 매질을 해보는 아이들.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거리들은 아이들의 관심을 단 한 번에 사로잡고 시장에 대한 낡은 이미지를 흥미로운 곳으로 바꿔줍니다. 뭔가 재미있는 게 느껴지고 뭔가 친근함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낡은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체험하니까 낡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한낮의 축제 열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밤, 가락시장에는 또다시 경매가 시작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유자적 자신만의 예술 세계로 빠져든 이 사람. 채소 청과도 매상 이종일 씨. 시장 분들이 저는 장사도 안 하고 기타 치고 앉아있고 그림 그리고 앉아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미친놈 소리도 들어요, 사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꿋꿋하게 노래를 불러왔는데요. 그 어떤 곳보다 시장에 예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좀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이제 돌아가다 보면 정서가 메마를 수가 있는데 이 옆에서 음악을 들으면 좀 잠시나마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2005년 등단해 시인으로 더욱 유명한 이종희 씨. 그에게 시장 상인들의 삶과 일상은 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걸 챙겨야 되는데 참 그 없으신 분들이 와서 깎아달라고 할 때 가슴이 아프죠. 깎아드릴 수도 없고 깎아주자니 저한테 이익금이 안 남고 돌아서서 발길을 돌리자니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가락시의 어느 하루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희끄무레한 새벽 달빛 같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청양고추가 얼마요? 3만 원입니다. 깜짝 놀란 어둠이 저만치 도망친다.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음악도 하고 여러 사람도 알게 되고 돈도 벌어서 밥도 먹고 살고 내 인생의 삶이고.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이 물건만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술의 주인이 되어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희노애락을 담는 공연 예술의 요람이었던 시장. 앞으로 더욱더 진화하는 시장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 네, 평소에